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암호화폐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굳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살아있는 전설적 투자자 중 한 명인 팀 드레이퍼가 10년 후인 2030년에 가장 가치 있는 자산으로 암호화폐를 꼽았습니다. 팀 드레이퍼의 2030년 가치 있는 자산 순위를 보시면 1위가 비트코인이고요. 2위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토큰들, 그러니까 이더리움 생태계고요. 그리고 3위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그리고 4위 역시 거래소인 바이낸스입니다. 이 중 코인베이스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만약 이 예언대로 된다면 상장 주식 중에서는 2030년에 코인베이스가 시가총액 1위가 된다는 얘기죠. 뭐 이런 얘기만 보면 그냥 한 낙관론자의 희망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 모건 스탠리가 성장을 위한 경쟁이라는 거의 50페이지에 가까운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내용 중 암호화폐의 장기적인 가능성에 대해 꽤 자세하게 분석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암호화폐는 현재 시가총액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올해 중순에 암호화폐 가격이 절정에 치달았을 때는 전체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장인 비트코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4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아마존과 구글이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는데 비트코인은 단 12년 만에 1조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페이스북이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을 했는데요. 페이스북은 2004년 2월에 창립을 했기 때문에 약 17년 만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1조 달러를 달성한 페이스북보다도 5년이나 빠른 엄청난 성장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비트코인 월렛의 규모도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큰 손들의 비트코인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2017년 비트코인 폭등장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구조죠. 비트코인은 작년에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일명 큰 손들, 그러니까 기관들이나 억만장자들의 비트코인 지갑수가 1년 동안 무려 17%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비트코인의 40% 이상을 이 큰 손들이 가지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최대 2100만 개까지 발행이 가능한데 그중 대략 500만 개 정도는 이미 지갑이 분실돼서 사실상 소실된 비트코인이고 실제 존재하는 비트코인의 숫자는 그보다 훨씬 적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큰 손들이 비트코인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폭락장에서도 개미들은 언제나처럼 패닉 셀링을 했고 그렇게 개미들이 헐값에 던진 비트코인을 큰 손들이 줍줍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발표될 큰 손들의 계정 수는 아마 올해보다도 훨씬 더 증가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개미는 헐값에 털리고 그거를 부자들이 주워가서 부자들이 더욱 부자가 되는 거는 주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그대로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비트코인의 자산 포지션을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 불리고 있는 만큼 당연한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로 인해 금의 가치를 기준으로 향후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상했는데요. 금은 글로벌 GDP 대비 약 5%에서 20% 정도 범위 내에서 가격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10%에서 15% 내의 범위 내에서 가격이 움직이는데요. 이 중 절반 정도가 귀금속이나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금이고 그 외 나머지 절반 정도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금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현재 금의 시가총액은 글로벌 GDP의 10% 선인 12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 절반 정도가 가치 저장 수단이기 때문에 이 절반 정도를 비트코인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어 케이스, 베이스 케이스, 불 케이스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요. 202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후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현재 금의 가치의 약 20% 정도의 규모를 차지할 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로 현재의 약 3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사실 4년 동안 3배의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베이스 케이스로 가면 훨씬 더 상승합니다. 베이스 케이스는 비트코인이 금의 약 50%의 가치 저장 수단을 대체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뭐 사실 비트코인이 오로지 금만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죠. 그 외 은이나 다른 원자재 그리고 다른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시장들의 가치 저장의 기능도 어느 정도 흡수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금의 절반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는 것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6조 달러 정도가 되고요. 현재 시가총액의 약 9배 정도가 됩니다. 4년 동안 9배 상승이면 엄청난 상승이죠. 그리고 불케이스, 이거는 금을 뛰어넘어서 글로벌 GDP의 15%, 그러니까 금이 가장 좋을 때 정도의 규모로 비트코인이 성장하는 것을 가정했을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시가총액은 9조 달러로 현재 시가총액의 약 14배 정도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경우 모건 스탠리의 베이스 케이스가 저는 베어 케이스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불 케이스가 베이스 케이스 정도가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불 케이스는 비트코인이 금의 가치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금뿐만 아니라 은, 구리, 각종 원자재, 원유, 주식, 채권, 부동산 등등 여러 자산 시장에 분포되어 있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통화 에너지를 상당량 흡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경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약 15조 달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의 약 20배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불 케이스 기준으로 30조 달러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의 약 46배 정도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비트코인을 금과 5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했는데요. 우선은 가분성입니다. 재화를 얼마나 쉽고 균등하게 나눌 수 있는가죠. 이거는 비트코인의 압승입니다. 비트코인은 1억 분의 1 단위까지 아주 쉽게 쪼갤 수 있지만 금은 분리하기 위해서는 정제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기술과 또 금전적, 시간적 에너지가 소모가 되죠. 그래서 가분성에서는 비트코인의 압승이고요. 그리고 휴대성입니다. 역시나 비트코인의 압승이죠. 비트코인은 디지털상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팬티 한 장만 있고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더라도 내 전 재산을 모두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소성입니다. 역시나 비트코인이 더 뛰어난데요. 금도 굉장히 희소성이 뛰어난 재화이긴 하지만 2100만 개로 전체 발행수가 완전히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이 희소성에서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재 가치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금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디지털 통화인 비트코인과는 달리 금은 그 자체로 귀금속이나 산업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변동성입니다. 이거는 현재로서는 압도적으로 금이 우위에 있죠. 비트코인은 현재까지 금의 6배 정도에 달하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금의 20분의 1 수준인 거를 감안하면은 사실 6배 변동성도 그렇게 높은 거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겠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변동성은 결국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금과 비교하여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를 예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거대 기관들의 투자 매니저들은 이 시장에 어떻게 참여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고, 작은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들은 여전히 이 시장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할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캐시우드가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을 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들 중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투자자들이 있고, 조금 더 리스크를 살펴본 다음에 느긋하게 움직이는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위주로 조사를 했지만 추후에는 대체 불가능 토큰 NFT의 가능성도 포함해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거는 모건 스탠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비전은 다 다르겠죠. 하지만 각자의 비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거는 확실한 공부와 리서치를 통해서 자신만의 비전을 확립하고 그 비전에 맞추어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만은
주식시장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부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